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참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과밀 집중으로 미어터져 죽고 그 외 지역들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잘못된 국정 운영과 실행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정치적 재해입니다. 부산은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한 날개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제대로 목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탱할 또 다른 날개가 필요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꿈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부산만을 위한 미래 전략이 아닙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부울경을 하나의 해양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포항, 여수, 광양을 잇는 북극 항로 경제권역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과 해양 수도권이라는 양날개로 대도약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방중심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 대전환의 첫 번째 그림이며 해양수도 부산은 결국 대한민국 모두의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첫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그 오랜 염원을 5개월 만에 해결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한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참 이기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선거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저 전재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선거는 매번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혼을 바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전재수가 되기 위해 10번, 100번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간절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지고 3번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부산 시민들께서 저 전재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유능과 무능을 골라내는 선거입니다. 일꾼과 말꾼을 가려내는 선거입니다. 미래냐, 과거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누가 부산 시민을 위해 필요한 시장인가?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힘있고 일 잘하는 부산시장으로 부산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전재수가 해내겠습니다. 오직 부산, 오직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선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한번 경쟁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누가 진짜 더 힘이 있는지 시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겠습니다. 선거의 과정을 통해 부산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실현하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으라차차 힘있고 일 잘하는 전재수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부산시장 후보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부산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선 결과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지만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부산시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소감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임하는 저의 각오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은 다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에서 법적 조치나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하겠다. 그리고 임기 관련해서 좀 우려를 좀 펴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 조치 운운하시기 전에 제가 한일 해저 터널을 포함한 통일교 특검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천지를 핑계로 통일교 특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선거 앞두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악의적이고 억지스럽까지 한 흑색성전 선동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저기요. 국제신문 좋은 지금 수건사업 중 하나가 이제 글로벌 특별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앞서 의원님께서는 되게 초등감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언론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제신문의 조은우 기자님께서 기사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사를 쓰셨던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그 윤석열 정부 때 박형준 시장께서 부산 엑스포를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29표 외교적 참사였는데 그러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부산을 무엇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하나도 없을 당시에 뭐라도 해야 되는 심정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죠. 엑스포 참패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절박한 시점에 그 상황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됐던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또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책적 비전이 없을 때 엑스포 참패 이후에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 또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동 대표 발의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 취임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판이하게 현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 성장 전략이라든지 부산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즉 5급 3특이라는 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 아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5국 3특 이 전략이 아주 구체화됐고, 특히 부산이 해양수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서 북거강로 추진본부라든지 또 SK해운, H라인 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이라든지 또 해사 전문법원, 부산 해사법원의 2028년 3월 개청이라든지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이 제정됐다든지, 그리고 조만간에 동남투자공사가 설립이 될 것이고 HMM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완전히 환경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부산이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그 긍정적인 방향을 가속화시키고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행정통합의 탄력을 주는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수석, 그리고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저하고 부산이 해양수도로 나아가고 부산, 울산, 경남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고 대한민국의 5국 3특 체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율된 입장이 정리가 되게 되면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든지 제가 발표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입장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턱대 놓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발의가 됐던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라. 이거는 행정통합에도 역행하고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역행하는 겁니다. 여기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청와대와 원내 지도부와 입장 조율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판기념에 관련 정치적 위반 사건이 부산지검 공무본부장 수사로 배당이 됐는데요. 부산경찰청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예, 부산지검 공무본부 수사로 배당된 건데,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출판기념회 때 돈이 오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계좌로 현금을 받으신 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 입장을 그게 불법입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예? 그게 불법이냐고요? 불법이보다는 이제 판단을 예시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출판기념회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나씩 정말 저 사소한 것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의와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부 진행된 겁니다. 전혀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계좌로 책값을 받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 예로 들면 현장에서 현금이 없어요. 카드 단말기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책은 들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안 받고 책 들고 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권 가져간 사람은 제 계좌에 2만 원을 넣고 두 권 가져간 사람은 4만 원을 넣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공짜로 가져가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기부 행위가 되거든요. 네. 아주경제 이건희라고 합니다. 합수본을 이제 더 왜곡죄로 고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 의장 혹시 있으신지 한번. 수사기관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 글로벌 포퓰리즘 요구가 있다. 그리고 원내 지도도 원래 좀 북한 통과를 말을 했다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나 그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지. 대통령께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특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셨잖아요.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대부분 이제 그 비용 추계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특히 재정법의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다 붙여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부분의 의원 발의 법안들 같은 경우는 비용 추계를 다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법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통상적인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부의 하정우 수석이랑 한동훈 대표 빅매치 가능성이 몇명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주세요. 빅매치는 박형준 후보와 전재수 후보의 대결이 빅매치죠. 예. 내일 아침에 봉화마을에서 경남 김경수 후보, 또 울산의 김상우 후보 그렇습니다. 세 분을 만나시는데 고일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 어떤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 혹시 어떤 상황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메가시티도 그냥 메가시티가 아니고 부울경 해양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5급 3특이 지금 전국적 단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5급 3특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힘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고 부산, 울산, 경남을 엮어서 해양 수도권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북부 강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이 하나도 남김없이 흡수해가지고 여기를 북부 강로 경제권력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북부 강로 경제권력으로 묶어내서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엔진을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중심은 미어터져 죽고 나머지 지역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 남단에 있는 이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행정통합이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데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거의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예로 들면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될 텐데 이번 지방선거가 끝이 나면 6월 3일입니다.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도 못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하나도 확보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를 복원을 하게 되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부울경의 공동사업과 공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지방자치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1월 1일 날 부울경 특별연합이 이제 출범하기로 했다가 결국 무산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시범사업과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행정통합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울경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발굴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재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부울경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이 망가뜨려 놓은 행정통합 메가시티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복원하는 차원. 이 현실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로 나아가고 특별연합을 복원을 시키게 되면 부울경의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 시범 사업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 후보들이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당에서 북구가 전재수 후보님의 후임으로 하정우 수석이 가장 적임자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흠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전재수가 뭐가 이뻐가지고 3번 당선됐겠습니까?
18명 중에 딱 한 명 있는 민주당 삼성 국회의원인데 전재수가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두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하나인데 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북구는 일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중우 수석은 대단히 좋은 후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득을 하고 제가 한 달 보름 전에는 개인적으로 설득했다 실패했고요. 지금 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원님 발언을 종합하면 지금 5급 상특이랑 이재명 정부의 주장한 5급 상특이랑 글로벌 특별법 기조가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변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이 애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될 때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든지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전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거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국가항로추진본부라든지 해운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이라든지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더 힘있게 밀어붙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입장이 좀 조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현재 글로벌 특별법보다 더 이제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는데 더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입장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을 다시 이제 수정하거나 재발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문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 여기 취지에 부합하고 이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더 없으시면 끝낼까요? 네. 아까 전 후보님이랑 박근혜 씨랑 빅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빅매치에 맞추는 전략이 어떻게 일단 박형준 시장님 열심히 일하셨고요. 박형준 후보님 좋은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부산 시민들께서는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 구도가 아주 명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형준 후보께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는 유능과 무능의 선거가 될 것이고 일꾼과 말꾼의 선거가 될 것이고 미래와 과거의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 구도가 아주 명확해졌다. 라는 이제 말씀들을 부산 시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지 않는 나라, 미어 터져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 기간 내내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